오늘도 3분봉 단타에 대해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3분봉 단타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종목을 골라 타점을 잡을 생각하지 말고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천천히 돌려보며 삼총사가 최대한 모여있는 종목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종목을 선정할 때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영풍재지입니다. 목요일 차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종목입니다. 작년에 세력들이 터무니없는 작전을 쳤던 종목입니다. 당일 단타에서는 이런 종목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먹고 바로 빠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만족한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총사가 최대한 모여있는 종목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하더라도 장 초반에 너무 많이 튀어버린 종목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삼총사가 밀집해서 모여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과정에서 꼭 한번 나오는 눌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관건입니다. 보시다시피 5일선이 깨지고 전환선이 깨집니다. 매도 기준을 5일선이나 전환선으로 삼았다면 매도를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21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일봉상에서 저항 라인의 유무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분봉상에서 최초로 저항을 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상승 과정에서 매물이 쌓여버렸지만 원래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크게 저항이 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시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봉상에서 그어놓았던 저항 라인을 그 가격대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봉상에서 저항이 심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이 정도의 눌림을 버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 단타를 하실 때 눌림이 나오더라도 일봉에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고 버틸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저항 자리를 일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분봉에서 저항 라인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가격대로 확인해 보니 1600 이런 자리입니다. 일봉으로 가서 그대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역시 크게 저항이 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만 오늘 장중의 상승 과정에서는 비교적 매물대가 얇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봉상에서 꼭 옆에 매물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크게 저항이 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에서 21선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면 두 번째 눌림의 자리도 버텨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분봉 단타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봉과 분봉을 번갈아 보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전에서 해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스릴이 있습니다. 제가 도파민 중독자는 아니지만 3분봉 단타를 하다 보면 짜릿짜릿한 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런 눌림의 자리에서 버티다가 반등을 하면 완전 질입니다. 이제 당일 전고 돌파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당일 전고 라인 돌파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순발력 있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애초에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일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타점이 나온 종목이 보이면 재빠르게 일봉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딱 보아 일봉상 저항 라인이 상당히 위쪽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혹은 역사적 신고가처럼 아예 매물대 자체가 없는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삼총사가 밀집된 종목을 고르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이제 종목을 잘못 고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역시 목요일 차트입니다. 종목을 잘못 고른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일단 삼총사의 이격은 2.2% 정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3분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봉상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온전선입니다. 역시 목요일 차트입니다.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세 선의 이격은 4%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일단 통과입니다. 첫 3분봉의 거래량을 바로 두 번째 캔들에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만족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도 첫 번째 3분봉에서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장 초반에 5% 이내로 상승한 종목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두 번째 봉에서 이미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0% 이상 상승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장 막판까지 줄줄 흘러내립니다. 일명 질질이 패턴입니다. 이게 6번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 그러니까 첫 번째 3분봉이나 두 번째 3분봉에서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피하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장 초반에 되도록 5% 안쪽으로 상승한 종목을 골라라. 그리고 되도록 삼총사가 상당히 밀집된 종목을 찾아라. 이제 일봉으로 가서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항 라인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발생한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택도 없는 거래량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주포는 오늘 이 라인을 돌파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나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대신 주포의 의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봉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이 타점입니다. 주포의 의도를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면 이렇게 매물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포가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매물을 테스트해본 결과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주가를 더 밑으로 뺀 뒤에 밑에서 다시 작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타이밍을 잡아 가장 중요한 저지바를 뚫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히 보면 알지만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보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중요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기 이평선보다 장기 이평선이 더 중요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121선은 120일 동안 주가의 평균값입니다. 즉 121선은 120일 동안 거래를 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이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라인에서 주식을 사서 보유한 사람들은 이 가격대가 본전이 됩니다. 본전이 깨어지면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가 이 라인 위에 있을 때는 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21선에 걸려 있을 때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포는 늘 생각합니다. 주가를 부양시킬 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돈을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밑으로 빼더라도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식도 이제 반등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봉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피해야 할 종목이 있다. 장 초반에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이다. 기준은 10% 정도로 삼는다. 좀 더 엄밀하게는 5% 안쪽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다. 첫 3분봉 내지 두 번째 3분봉에서 이미 10% 이상 날아갔다면 다른 조건들이 만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들은 진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되도록 삼총사가 최대한 밀집된 종목을 고른다. 그리고 일봉으로 가서 바로 위에 중요 저항 라인이 버티고 있는지 확인하여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가 저 높은 곳에 위치한 종목을 고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지 모른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일봉상 바로 위에 저항 라인이 버티고 있다면 그 종목은 피한다. 대신 중요 저항 라인이 한참 위에 포진한 종목을 고른다. 다시 말해 상승할 빈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종목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종목 선정의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셀바스 AI입니다. 역시 목요일 차트입니다.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 번째 캔들에서 만족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캔들에서 이미 만족을 했습니다. 타점을 잡자면 이 캔들입니다. 이때 상승폭이 6.5%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만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옆에 매물대 장벽이 두껍지 않습니다. 쌓여있는 악성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라인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이 차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라인에서 밀리자 바로 밑에서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매물대 장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봉상에서의 주가 변동은 이미 이 일봉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가서 이 저항 라인들을 그대로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밑에 있던 저항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일봉상에서 밑에 있던 저항 라인입니다. 상승할 때 이 라인을 가볍게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은 오히려 지지 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일봉상 위에 있던 강력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위에 있던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살짝 돌파하고 나서 밀린 후에 다시 장후반 재돌파가 있었지만 역시 장막판에 밀려버렸네요. 이 라인을 장 초반에 확인했다면 이 라인이 깨질 때 바로 매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일봉상 저항 라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종목을 선정할 때도 일봉상 옆에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강력한 저항 라인이 저 위쪽에 형성되어 있어 상승할 공간이 확보된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실전에서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이미 진입을 할 때 목표 주가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되면 미련 없이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일봉 매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자료를 만들 때 이러한 원리대로 단기적인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나리오 매매라고도 합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면 중간에 작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목표 주가까지 끌고 갈 수 있고 반대로 예상 밖에 급락이 나오면 손절 라인에서 미련 없이 매도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매매는 주식 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포지션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평선 매매는 좀 더 길게 보는 스윙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매매는 반드시 고수가 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 매매를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일봉상 단주 매매를 할 때 스스로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흘러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내 예상이 맞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변수를 놓쳤는가? 내가 차트 분석을 왜 잘못하게 되었는가 등등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총사 매매법에서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이 있다. 네 번째 원칙은 종목을 선정할 때 옆에 매물대의 장벽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종목을 선정할 때 일봉상 저항 라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항 라인이 저 위쪽에 포진하고 있어 상승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종목을 고른다. 여섯 번째 원칙은 종목을 선정할 때 장 초반에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을 피하는 것이다. 이 6가지 원칙을 빠르게 확인하여 종목을 고르는 것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코비가 NBA에서 최고의 슈터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코비 같은 경우는 팀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매일 개인 훈련으로 2시간씩 슛 연습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혼자 코트에 나와 슛 연습을 하는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3분봉 단타가 익숙해지려면 실전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 초반에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얼마나 좋은 종목을 고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조정도 짧게 나오고 상승폭도 크기 때문입니다. 당일 단타 영역에서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위대한 슈터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돈 혹은 수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일 단타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제 목적은 불개미 군단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운동을 통한 시장의 정화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미지옥이 아닌 개미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꿈인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버러지 같은 인간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들은 모두 몽상가였습니다. 제 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생전에 제 꿈이 이루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어 실전에서 많은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마이클 조던 같은 위대한 슈터가 되어야 합니다. 코비 같은 연습벌레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꾸준한 연습을 통해 당일 단타 고수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드를 불려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수익이 나신다면 차후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할 때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불개미 군단이 정립이 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인간도서관 같은 공익사업도 다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짱 박혀 지필에 몰두할 때 필요한 자료도 차근차근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 일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자료를 찾아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이상하게 한숨도 못 잤지만 하나도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은 사랑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의 가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분야에서든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불개미 군단 내에서 워렌 버핏 같은, 아니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나올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물론 한참 후의 일이겠지요. 저는 그 불씨를 당겨드리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제 선한 의지가 도화선이 되어 이 사회 전체를 정화하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3분봉 단타에서 좋은 종목 선정의 예와 나쁜 종목 선정의 예를 몇 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성유입니다. 오늘 금요일 차트입니다. 장 초반에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순발력 있게 밑에서 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타점을 못 잡았다면 그냥 보내주어야 합니다. 뒤늦게 따라 잡으려다 자칫 고점에서 물리기 쉽상입니다. 저는 각을 잡고 단타에 집중을 하면 이런 종목도 잡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일 단타에 오랜 수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빼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장이 서는 날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주로 단타를 연습을 했습니다.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발력이 제 몸에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종목을 선정해서 타점을 잡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몸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오늘 당일 단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질을 이기지 못해 뇌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냉철한 이성과 빠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세팅도 잘 해놓아야 합니다. 멀티창에서 분봉과 일봉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검색식과 차트를 연동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종목 하나를 클릭하면 멀티창에 그 종목의 일봉과 분봉이 바로 뜨도록 세팅을 해두어야 합니다. 주식 주문창도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일 단타 시작인데 욕심을 부려 이런 종목을 잡겠다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항시 욕심은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여유롭게 조건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입니다. 오늘 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딱 보아도 선택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들입니다. 조건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세 선이 거의 1%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마음에 꼭 듭니다. 첫 3분봉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은 이미 두 번째 캔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도 이미 두 번째 3분봉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옆에 매물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봉도 확인을 하겠지만 바로 이런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방금 앞에서 본 한국석유와 대조가 됩니다. 한국석유는 장 초반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종목을 거르고 이런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봉은 조금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43분입니다. 이미 상한가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개의 저항 라인에서 모두 매물대가 미미합니다. 이런 종목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인식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봉은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여기서 오늘 상한가에 갈 것이 결정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둘째 조건은 이미 앞쪽에서 만족을 했습니다. 셋째 조건은 지금 캔들에서 만족을 합니다. 7%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3.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윗꼬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꼬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옆에 매물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3가지 조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급등한 종목만 피하시면 됩니다. 매물대가 비어있는 것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성 하이텍보다는 저항 라인의 매물대가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 초반에 긴 윗꼬리로 다 소화를 해낸 것입니다. 결국 분봉상의 긴 윗꼬리 캔들이 거터 위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분봉으로 가서 거터 위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일봉 매매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거터 위양은 매물 소화 양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터 위양의 윗꼬리가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소화를 했기에 차후에 손쉽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요령을 이 차트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승폭이 큰 종목들의 3분봉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조건들을 고르는 요령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제 밤을 거의 꼬박 샜는데도 몸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머리만 약간 띵합니다. 더위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잠은 좀 자긴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2시 44분입니다. 영상도 너무 일찍 완성을 했네요. 뭔가 기분이 묘한 오후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이 나온 종목을 고르는 것을 꼭 복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부딪혀 보시면 알지만 오늘 내용이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저는 잠을 좀 자겠습니다. 몽롱.